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2강입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간에 사람과 사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는 천지의 리가 유행합니다. 이러한 리가 유행하다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정한 형체에 깃들게 되면은 비로소 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와 성의 개념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성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리가 사람과 사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재되어 있다 혹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성이며 본연지성으로 절대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천지지성이라고도 하고 천명지성이라고도 부르며 의리지성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가 말한 성증리이고 맹자가 말한 성선설에서의 성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의 내용에는 인의예지가 있습니다. 인의예지란 사람에게 부여된 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연지성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대로의 순수한 성만을 말할 때의 이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본연지성은 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가 일정한 형체, 기질이죠. 형체 속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실제적인 성이 됩니다. 이때의 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은 성을 말하는 것이지 본래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 속에 내재된 기질 속에 내재된 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은 성을 말하는 거지 본래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질지성을 말하는 것이지 본연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가 기질 속에 내재된 것이 성이 되므로 성은 당연히 기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질 속에 내재해 있는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질지성이란 본연지성이 기질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성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본연지성과 기질 속에 들어있는 기질지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연지성은 기질과 연관되지 않는 순수한 리의 측면에서 성을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기질 속에서 성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각각의 다른 두 가지 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연지성은 리로서 순수하고 선한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영향에 따라 선악이 공존하거나 악의 경향을 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은 주로 기질지성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를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탁자 위에 물이 담긴 비커 3개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3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커 A에는 순도 99%의 맑은 물이 담겨 있고 비커 B에는 50%의 흐린 물이 담겨 있으며 비커 C에는 새까만 탁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기 또는 기질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리에 해당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비커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리이고 들어가면 성이 됩니다. 비커 A에 담긴 다이아몬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강체가 99% 비커 밖으로 나타납니다. 비커 B의 경우는 50%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커 C에 담긴 다이아몬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가 기질지성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더러운 물 속에 잠겨 있다 해도 본래의 모습과 성질과 빛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한 기질 속에 들어있더라도 선한 성의 성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탁한 물을 제거한 다이아몬드 그 자체는 본연지성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한 기질을 제거하면은 그 남는 성은 바로 본연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탁한 기질을 제거하고 났을 때의 그 성은 바로 본연지성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다이아몬드가 담겨있는 비커는 바로 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이는 왜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였을까요? 사람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늘로부터 똑같은 리를 부여받았다면 그리고 누구나 하늘로부터 똑같은 리를 부여받았다면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엄연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주인은 기질의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된 본연지성만으로는 현실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어떤 차별성을 기질로서 설명한다는 거죠. 성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늘로부터 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리의 경우는 누구나 똑같은 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리의 경우에서 보면은 누구나 똑같은 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에는 맑고 탁함, 순수하고 잡박함, 그리고 두터움과 얇음, 바르고 치우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받은 개인의 기질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사람의 성은 모두 선하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기품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품은 부여받은 기를 말하는 거죠. 부여받은 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품이 다르기 때문에 맑은 기를 받은 사람이 있고 탁한 기를 받은 사람도 있으며 바른 기를 받은 사람도 있고 치우친 기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품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기질이 결정되고 또한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는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이 결정됩니다. 그러한 기질의 차이에 따라 기질 속에 내재된 기질 지성도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으며 총명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맑은 기질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되죠. 탁한 기질을 받으면 불선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본연지성은 리임으로 악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성 그 자체이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영향으로 기질에 가려져서 선악이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지성에는 선의 근거인 리와 악의 근거인 기질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질 자체가 그대로 악인 것은 아닙니다. 기질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지만 탁한 기질은 사람을 악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탁한 기질이 선한 성을 가리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선만이 존재하는 거죠. 악은 파생된 것입니다. 탁한 기질에 가려진 것이죠. 성이 가려져서 선이 가려져서 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는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지만 기질지성을 논하면 불선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악을 기질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그 이름을 달리하지만 본연지성이든 기질지성이든 성 그 자체의 성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이 기질 속에 내재되어 기질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성 그 자체는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까만 다이아몬드는 없다는 거죠. 탁한 물에 가려져서 다이아몬드가 까맣게 보이는 거지 까만 다이아몬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 역시 선한 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성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탁한 물도 정수기를 통과하면은 맑게 정화되듯이 탁한 기질이라도 제거하면은 순수한 본래의 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연지성이 기질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기질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질을 제거하면은 그대로 본연지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질 속에 내재된 기질지성도 결국은 본연지성과 그 성질이 같습니다. 위에서 비유한 탁한 물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경우와 같습니다. 탁한 물을 제거한 다이아몬드 그 자체는 바로 본연지성입니다. 주의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한 것도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지성을 통해 기질 속에 내재된 본연지성을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질지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기질지성을 통해 기질 속에 내재된 본연지성을 자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두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수양 공부를 통해 기질을 변화시키면 기질 속에 내재된 어떤 선한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리학의 학문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이 되는 가능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선한 본연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은 본연지성을 말하죠. 리를 사용하여 사람의 선한 본성을 설명을 하고 동시에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의 다양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기질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는 엄연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맹자의 성선설이 성의 본래적인 측면에만 주목한 나머지 기질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의 맹점이 바로 기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의 악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제의 기질지성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장제의 기질지성이야말로 맹자 성선설의 단점을 극복하고 아울러 성이 악하다거나 성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거나 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여러 이론들을 종합하여 후학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렇게 격찬을 합니다. 맹자의 단점을 지적하고 장제의 이론적인 장점에 대해서 격찬을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